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분석할 지문은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진리를 탐구하는 이상적인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가진 생각을 정당화하려는 현실적인 방식이죠. 과연 우리는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지문은 명확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생각의 시장이라는 이상적인 개념을 제시합니다. 과학자의 방식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정당화의 시장, 즉 변호사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이 흐름을 기억하면서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여기서 글의 핵심 소재가 등장해요. 진리와 지식에 대한 고전적인 이상은 바로 A market for ideas, 아이디어를 위한 시장이라는 개념이라고 말하네요. 이 아이디어 시장이 무엇인지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문장이 길지만 차근차근 끊어 읽어보면 어렵지 않아요. as thinking individuals, 생각하는 개인으로서 우리는 we encounter competing ideas, 경쟁하는 아이디어들을 접하고 we evaluate them for their best fit to reality, 그것들이 현실에 가장 잘 맞는지 평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법 포인트가 보이죠? encounter, evaluate, 그리고 마지막에 and then let. 이렇게 세 개의 동사가 나란히 연결되는 병렬 구조입니다. 아이디어 시장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행동을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동사 앞에서는 주어 we, 이 단어가 생략되었네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면 let the best and brightest facts form the basis, 이 표현이라고 되어 있죠. 사역 let, 이 동사는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래서 to form, 이 표현이나 forming, 이 단어가 아니라 원형인 form, 이 단어가 온 거죠. 가장 좋은 사실들이 우리 믿음의 기초를 형성하도록 내버려둔다, 즉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That would be the scientist's way. 여기서 that, 그것이 바로 과학자의 방식일 거라고 말합니다. 이 that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네, 바로 앞 문장에서 길게 설명했던 여러 아이디어를 접하고 평가해서 최선의 사실을 믿음의 근거로 삼는 전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장 끝에 중요한 표현이 붙어 있어요. In theory at least, 이론적으로는 적어도 그렇다는 거죠. 이 말은 현실은 좀 다를 수 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깁니다. 앞으로 글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예요. 예상대로 but, 이 접속사로 문장이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In practice, 실제로는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in a market for justifications, 정당화를 위한 시장에 있다고 말합니다. 앞서 나온 아이디어 시장과 대조되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네요. 그렇다면 justifications, 즉 정당화라는 게 뭘까요? 이건 새로운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이나 내가 한 행동이 옳다고 주장하기 위한 근거를 찾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이디어를 찾는 것과는 목적 자체가 다른 거죠. 네 번째 문장은 정당화의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줍니다. We shop for words, 우리는 단어들을 쇼핑하듯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not because they contain ideas, 아이디어 자체를 담고 있어서가 아니래요. But because they contain stories about ideas,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not A but B, 이 구문이 쓰였어요. A가 아니라 B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A와 B 자리에는 똑같이 because, 이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왔습니다. 이런 병렬 구조를 통해 우리가 단어를 찾는 진짜 이유가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을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문장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Often we are not seeking statements as facts. 우리는 종종 사실로서의 진술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해요. 어떤 사실이냐면 to help us figure out what we should believe.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아내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실 말이죠. 문장 끝에 what we should believe, 이 표현을 보세요. 여기서 what, 이 단어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명사 덩어리가 되어서 동사구 figure out, 이 표현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help us figure out 부분입니다. help, 이 동사는 준사역 동사라고 부르죠.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이나 to 부정사를 둘 다 쓸 수 있어요. 여기서는 to가 생략된 동사 원형 figure out, 이 표현이 쓰여서 문장이 더 간결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사실을 찾지 않는 걸까요? 6번째 문장이 그 이유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Usually we already know what we believe. 보통 우리는 이미 what we believe, 우리가 믿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 굳이 새로운 사실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도 what we believe, 이 표현은 what, 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명사절입니다. 이번에는 know, 이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이처럼 what절은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모두 올 수 있어서 아주 활용도가 높습니다. 7번째 문장은 앞의 내용을 정리하며 변호사의 방식을 정의합니다. What we seek, 우리가 찾는 것은 are statements to justify those beliefs, 바로 그러한 믿음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진술들이라고 말하네요. 이것이 바로 the lawyer's way, 변호사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What we seek, 이 표현이라는 what절 전체가 문장의 주어로 쓰였어요. 우리가 찾는 것이라는 하나의 명사 덩어리로 기능하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여기서 정말 어려운 어법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보통 명사절이 주어면 단수 취급해서 동사로 is, 이 동사를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are, 이 동사가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주격 보어인 statement, 이 단어가 복수 명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찾는 것의 내용이 진술들이라는 복수 개념과 같다고 보고 보어의 수를 일치시킨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내신에서 어법 문제로 내기 아주 좋은 부분이니 꼭 기억해두세요. 자, 이제 글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8번째 문장에서 다시 한번 but, 이 접속사가 등장하며 흐름을 바꿉니다. Language might be good for this function. 언어가 this function. 즉 앞에서 말한 정당화 기능에 좋을 수도 있대요. 하지만 we can use it to do better. 우리는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기본적인 문법이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be good, 이 표현에서 good, 이 단어는 형용사로 주어인 language, 이 단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어입니다. 반면 do better, 이 표현에서 better, 이 단어는 well, 이 부사의 비교급으로 do, 이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형용사와 부사의 쓰임새를 잘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필자의 최종 결론이자 제안입니다. 어떻게 하면 언어를 더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By treating language with greater respect, 언어를 더 큰 존중심을 가지고 다룸으로써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we can achieve more than simple self-defense. 우리는 단순한 자기방어, 즉 정당화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글을 마무리합니다. 글의 핵심 어휘를 정리해 봅시다. 가장 중요한 대립은 바로 두 시장의 개념입니다. Market for ideas, 즉 생각의 시장은 객관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이상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Market for justifications, 정당화의 시장은 이미 가진 내 생각을 방어하려는 현실적인 공간을 나타내죠. 필자는 이 두 가지 방식을 효과적인 비유로 표현했습니다. Scientist's way, 과학자의 방식은 아이디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최선의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반면 Lawyer's way, 변호사의 방식은 의뢰인, 즉 자신의 믿음을 무조건적으로 변호하고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의미하죠. 이 비유를 이해하면 글 전체가 쉽게 보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의 주제를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이 글은 우리가 언어를 진리 탐구보다는 자기 신념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필자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언어를 존중하는 태도를 통해 이런 자기방어적 기능을 넘어설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특히 주어로 쓰인 what절의 수일치처럼 까다로운 꼭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과학자와 변호사의 비유를 떠올리면서 글의 전체 흐름을 복습하면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